왜 걷기가 최고의 명약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운동화를 신고 싶어지실 겁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첨단 의료장비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운동도 아니잖아. 그냥 이동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60대는 그렇지 않은 60대보다 심장병 위험이 35%, 당뇨 위험이 30%, 치매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병원을 더 자주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30분 걸었을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 즉 하루 약 30분씩 5일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복잡한 기구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걷기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걷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걷기가 60대 몸에 일으키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올바른 걷기 방법, 세 번째 파트에서는 무릎이 아파도 걸을 수 있는 방법, 네 번째 파트에서는 작심삼일 없이 걷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변화, 심장이 강해집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걸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심장 근육이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내는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이 쉬는 상태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줄어듭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후 약 용량을 줄이게 되었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물론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가 혈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화, 혈당이 안정됩니다. 걸을 때 다리와 엉덩이의 큰 근육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근육들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합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가볍게 15분에서 2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20에서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가진 60대 분들에게 식후 걷기는 약만큼 혹은 약보다 강력한 혈당 조절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 근육이 유지됩니다. 6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근감 소증이라는 것, 이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걷기는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여 근육량 감소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걷거나 걷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근육 자극이 더 커집니다. 걷기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뼈가 튼튼해집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지면을 밟는 충격이 뼈에 전달됩니다. 이 자극이 조골세포를 활성화하여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달리 걷기는 이런 뼈 자극이 있는 체중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60대 이후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수영만 하시는 것보다 걷기를 함께 하시는 것이 뼈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 뇌가 젊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혈류가 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그리고 걷기를 꾸준히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뇌신경 성장인자라고 불리며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기존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해마 크기가 2% 증가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즉 걷기가 뇌를 실제로 키운 것입니다. 치매 예방에 걷기가 왜 최고인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여섯 번째 변화, 잠이 잘 옵니다. 수면 문제로 고생하시는 6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낮 동안 적당히 몸을 움직이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개선됩니다. 또한 걷기로 인해 신체 피로도가 적절히 높아지면 밤에 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작한 후 불면 증상이 개선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제를 드시기 전에 먼저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7번째, 변화 기분이 좋아집니다. 걸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엔도르핀은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쾌적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시작한 후 이유 없이 우울하던 기분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 합성까지 더해져 기분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걷기가 일으키는 7가지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장, 혈당, 근육, 뼈, 뇌, 수면, 기분까지. 단 하나의 습관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반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트 2에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올바른 걷기 방법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올바른 걷기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시작하셨다가 몇 달 지나도 별 효과를 못 느끼겠다며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걷기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걸으시면 같은 시간을 걸어도 효과가 2배 이상 달라집니다. 먼저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등을 구부린 채 걸으십니다. 이렇게 걸으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아 호흡도 얕아집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이렇습니다. 시선은 10m에서 15m 앞 지면을 바라봅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목을 바르게 세웁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뒤로 살짝 펴줍니다. 가슴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팔은 90도로 구부려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줍니다. 배에 살짝 힘을 주어 복근을 활성화합니다. 발은 뒤꿈치부터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굴려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 자세로 걸으면 같은 시간을 걸어도 칼로리 소모가 늘고 자세 교정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유산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빠르게 걸어서 숨이 차면 60대에게는 무릎과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속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약간 힘든 정도입니다. 이것을 중강도 유산소 운동 구간이라고 하며 이 구간에서 걸을 때 심장과 혈관 건강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보통 4km에서 6km 사이입니다. 걷기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인터벌 걷기를 추천합니다. 인터벌 걷기란 빠르게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분 빠르게 걷고 2분 천천히 걷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것보다 심폐기능 향상과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걷기를 5개월간 실천한 60대는 일반 걷기를 한 그룹보다 체력이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최고입니다. 다만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 개선이 목적이라면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 좋지만 취침 2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과 일주기 리듬 조절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6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입니다.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3분에서 5분 동안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빠르게 걷기 시작하면 심장과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걷기가 끝난 후에도 3분에서 5분 천천히 걷거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통과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 무릎, 고관절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시면 걷기를 오래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신발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합니다. 걷기용 신발은 발 앞부분에 여유 공간이 1cm 정도 있어야 하고
쿠션이 충분하며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딱딱한 바닥에 구두나 쿠션이 없는 슬리퍼로 장거리를 걸으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됩니다. 전문 워킹화나 트레킹화를 투자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올바른 자세, 적절한 속도, 인터벌 걷기, 준비와 마무리 운동, 그리고 좋은 신발까지. 이 5가지만 지키셔도 걷기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파트 3에서 무릎이 아파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걸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걷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이것이 60대 어르신들이 걷기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무릎이 아프다고 걷지 않으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걷기를 완전히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걷기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직접 혈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움직일 때 관절액이 순환하면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연골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더 빨리 손상됩니다. 핵심은 무릎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걷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걷기 원칙 5가지. 첫 번째는 거리보다 시간으로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통증이 없으면 다음 주에 15분으로 늘리고 그 다음 주에 20분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시키세요. 두 번째는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충격 흡수 기능이 좋은 워킹화는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딱딱한 아스팔트보다 흙길이나 잔디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흙길은 아스팔트보다 무릎 충격을 30% 이상 줄여줍니다. 공원 흙길이나 산책로를 적극 활용하세요. 네 번째는 워킹 폴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산용 스틱처럼 양손에 폴대를 들고 걸으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20에서 30% 줄어듭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을 노르딕 워킹이라고 부르며 60대 이상에게 특히 권장하는 걷기법입니다. 5번째는 경사진 내리막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받는 충격은 평지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내리막길은 천천히 가능하면 지그재그로 걸으시거나 처음에는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중 걷기 무릎이 정말 심할 때, 무릎 통증이 심해서 육지 걷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수중 걷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물속에서 걸으면 부력으로 인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6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근육 운동 효과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수영을 못하셔도 됩니다. 수영장의 얕은 쪽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즘 많은 공공 수영장에서 시니어 수중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까운 수영장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기 전후 무릎 관리. 걷기 전에는 무릎 주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10번씩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활성화되어 무릎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후에 무릎이 뜨겁고 붓는다면 15분간 냉찜질을 하세요. 만성적인 통증에는 걷기 전 온찜질이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무릎 통증이 걷기 중에 7점 이상으로 심하다면 그날은 쉬시고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올바른 방법으로 걸으면 오히려 무릎 건강이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작심삼일 없이 걷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실천 전략,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심삼일 없이 걷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 사실 걷기가 좋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꾸준히 못한다는 것이죠.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비가 오거나 피곤하거나 약속이 생기면 하루 빠지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하시면 그 패턴이 달라집니다. 습관 형성의 핵심은 처음 목표를 아주 작게 잡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30분을 목표로 잡으면 부담이 되어 시작조차 못하는 날이 생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딱 2분만 걷겠다고 결심하세요. 운동화를 신고 문 밖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일단 밖에 나가면 대부분의 경우 2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됩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를 습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습관 형성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히 추천하는 방법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새 습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밥을 먹은 후에 걷는다. 저녁 뉴스를 보기 전에 걷는다. 마트에서 장을 본 후 한 바퀴 더 돌고 온다처럼 이미 하고 있는 일과에 걷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의지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기가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매일 걷기를 한 후 달력에 표시하거나 간단한 메모를 남겨보세요. 오늘 30분 걷기 완료. 이것만 적어도 됩니다. 연속으로 며칠이 쌓이면 그 연속 기록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비가 오거나 피곤한 날도 이 기록을 끊고 싶지 않아서 실내에서라도 걷게 됩니다. 스마트폰의 걸음수 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루 걸음수가 숫자로 보이면 더 걷고 싶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60대에게 권장되는 하루 목표 걸음수는 6,000에서 8,000 걸음입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훨씬 지속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친구, 이웃과 함께 걷기 약속을 잡으세요. 약속이 생기면 혼자 결심할 때보다 훨씬 실천율이 높아집니다. 주변에 함께 걷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면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가 의무처럼 느껴지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오디오북을 걸으면서 들으세요. 아름다운 공원이나 하천변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 풍경을 감상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걷기를 마치고 나서 좋아하는 커피 한 잔으로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를 방해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은 날씨입니다.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운 날을 대비한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대형마트의 실내를 빠르게 걷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내 자전거를 대안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실내 걷기 운동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4가지 파트에 걸쳐 걷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걷기가 심장, 혈당, 근육, 뼈, 뇌, 수면, 기분 이 7가지를 동시에 개선하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올바른 자세와 인터벌 걷기로 같은 시간을 걸어도 효과가 2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파트 3에서는 무릎이 아파도 수중 걷기와 폴대 걷기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파트 4에서는 이분 규칙과 기존 습관, 연결하기로 작심삼일 없이 걷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만 실천해주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운동화를 신고 10분만 걸어보세요. 10분입니다. 단 10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중요합니다. 60대의 30분 걷기는 30대의 1시간 운동만큼 가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6편에서는 60대에게 꼭 필요한 5분 스트레칭, 운동 습관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배우신 걷기와 함께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스트레칭 루틴을 강연 스타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걷기를 함께 시작하고 싶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